네, 안녕하십니까. 자, 간밤에 뉴욕 증시는 고용 충격을 딛고 하루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네, 음, 고용 사정 악화가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앞당길 것이다. 어, 여기서 딴지를 걸어보자면, 하루 전에는 이런 내용은 몰랐을까요? 네, 어, 그래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돼 지수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네. 자, 보통 이 저가 매수세라는 것은 주가가 이제 과도하게 하락을 했다. 그럴 경우에 이야기를 하죠. 네. 음, 자, 주가가 예, 여기서 보면은 요만큼밖에 안 내렸지만요. 네, 이게 분봉으로 보면은 너무 과도했죠. 그에 따라서 이제 리바운딩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봉으로 보면 이제 겨우 요거 내렸거든요. 잠시 하루 내렸다가 조금 더 상승을 지속할지. 근데 이제 긴 호흡에서 봤을 때 뭐 주봉 정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조정 없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어,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직선 상승을 가능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막 끝없이 막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러한 저가 상황이라면은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걸 저가 매수세 유입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분봉상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고요. 그 다음에 낙폭이 과도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매물 공백이 생겼죠. 네. 이게 이제 주식의 이제 많은 원리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런 경우가 한 7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80%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낙폭이 과도하다. 그러면 내가 저가 매수하면은 그 이후에 반등이 보장되어 있다. 그것도 수익을 실현할 만큼의 반등의 폭이 보장되어 있다. 이런 경우가 이게 좀 애매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떨어진 상황마다 가서 매수를 하면은 충분한 상승이 일어나서 여기서 팔면은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자주 일어나는데 꼭 일어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주식의 이게 아주 좀 맹점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그 패턴이라는 것이 정말 자주 일어납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번에 한번 믿어봐 하고는 여기서 몰빵을 들어갑니다. 자, 예를 들면 뭐 QQQ 같은 거 있죠? 몰빵 들어갑니다. 한 10조 들어갑니다. 하루 만에 1.9조를 버는 거죠. 아니 100조를 들어갑니다. 1.95% 상승했으니까 100조 들어가서 1.9조를 딱 벌어버립니다. 와, 엄청나죠? 자, 그래서 이제 낙폭이 과도하다 보니까 이제 자주 일어나는 리바운딩이 일어났고요. 이제 문제는 항상 일어나는 일이 이제 이건데, 그러니까 보면 이 모습을 보면은 이게 어떤 거냐면 조금 이렇게 길게 늘어져서 그런 모습이기도 한데, 이렇게 저점을 이렇게 이어가다가 저점이 한번 내려왔죠. 이렇게 여기가 이제 이렇게 깨지게 된 거죠. 이게 뭐냐면 이제 선을 이렇게 그어 보면, 자, 상승을 이렇게 하다가 깨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이렇게 반등을 합니다. 자, 이 저항이 있는데 이제 이 이후부터는 이제 이 저항을 어떻게 다시 돌파해서 여기 이렇게 안착해서 이렇게 올라갈 것이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반등했어. 그럼 더 가겠구나 하고 가서 삽니다.
근데 여기 저항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 라인에 저항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이렇게 상승하다가 주가가 하락했을 때 뒷반등이 나오길 기다리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상승 시마다 가다 이렇게 매수해서 몰렸기 때문에 그렇죠. 이 뒷반등을 기다리고 다 기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되다가 이게 이렇게 무너지는 과정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손절 타이밍을 놓치고,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 하락했을 때 바로 매도를 하면은 손실이 적거나 약간의 수익을 얻고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뒷반등을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손실이 커져 버렸기 때문에 이거 여기도 팔 수도 없고, 예, 이거 어떡하지 하고 기다립니다. 기다리던 뒷반등이 나왔고, 그러면 더 회복해서 수익까지 가자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합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잘 안 되는 경우에 이렇게 해서 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손절 타이밍을 놓치고 쭉 가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막 엄청나게 손실을 본다거나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어떤 그 과정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손실을 입는 것도 이런 과정이고, 지난번 테슬라가 이제 고점 치고 내려왔을 때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급락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 이제 리바운딩이 이렇게 양봉 리바운딩이 크게 나오죠. 예. 하지만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던 요 라인이죠. 요 라인을 이렇게 가다가 깨지면 올라가는데 여기서 저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상승 시에 매수를 들어갔던 분들이 이제 리바운딩을 기다렸다가 이렇게 됐다가 여기서 이렇게 조금 더 자꾸만 여기서 이쪽으로 가기를 이제 원합니다. 기대를 걸어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직접 손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직접 손실을 보지 못한 분들은 이러한 하락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손실을 봤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됩니다. 손실 본 사람이 있나? 근데 사실은 진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큰 금액의 손실을 보는 과정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아래쪽으로 자꾸 이렇게 기대하다가 밀리고 하다가 타이밍을 놓치고 이렇게 끌려 들어갑니다. 이렇게 끌려 들어가죠. 그래서 결국에는 큰 손실을 보고 이제 팔게 됩니다. 한 중간 정도 내려왔을 때, 이 정도면 이제 좀 반등하겠지 하고 기다립니다. 근데, 세상에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건데요. 이제, 이 당시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팔기 전까지는 저점이 잡히질 않습니다. 내가 팔아야만 저점이 나옵니다. 이게 참 무시무시한 거죠. 자, 여기서 이렇게 저점이 잡혔지만, 이게 사실 이 당시에는 만약에 사람들이 여기서 손절을 안 했다면 더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투매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저점이 잡힌 거죠. 만약에 사람들이 투매를 안 했다, 그럼 더 내려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딴지를 걸어봤습니다. 이것은 저점 매수세가 그러니까 분봉상 저점 매수세가 조금 이렇게 들어온 거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이제 상승을 지속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못하면 여기가 이제 고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뭐냐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 신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작년처럼 이렇게 12월처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반등을 이렇게 하다가 항상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 이렇게 반등이 좀 나오죠. 여기처럼요. 그러다가 신고가를 돌파를 못하면 결국에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 아래로 무너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바닥하고도 비슷한데, 이 저점을 찍고 이 저점을 다시 붕괴시키지 못하면 이렇게 저점으로 이렇게 되는 그런 확률이 높아져요.
아마도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건데, 이 테슬라 주가는 이제 과거에 이 좀 답이 있어요. 이 상승하는 과정을 보면 어떻게 상승하게 되느냐, 저점을 유지를 한 채로 신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갑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지금도 미래의 주가가 아마도 비슷할 거예요. 뭐냐면 주가가 저 위쪽으로 간다면 저점을 이렇게, 저점을 지금 계속 지키고 있죠. 여기 저점 있고 여기 지키고 있죠. 이렇게 저점을 지킨 상태로, 그러니까 작년하고 비슷한 건데 이렇게 저점을 지킨 상태로 이렇게 하락은 있을 수 있어요, 중간에. 그러면서 신고가를 돌파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 매물에서 자꾸만 시간이 가면서 멀어지고 있죠. 이건 매물의 영향력이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락했을 때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올라가려면 여기 사람들이 막 매도를 치거든요. 본전 심리에 본전 챙기고 나가자 이렇게. 근데 그것이 이제 이렇게 멀어지면서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고, 그러다가 이렇게 저점이 이렇게 깨지지 않은 채로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저점 유지가 된 상태에서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이 빈 공간을 이용해서, 매물 공백인 곳을 이용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두가 다 수익이 나면서 포모 현상이 붙은 사람들, 호재 보고 온 사람들이 이게 매수세가 몰려들면서 이렇게 밀고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모두가 다 수익이 났지만 충분한 수익이 나지 않은 상태예요, 이 신고가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매도세들은 약하고, 그러니까 바닥에서 이렇게 에너지를 이렇게 모으는데 이 상승폭이 크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에 상승폭을 키워버리게 되면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못 가요, 이렇게. 근데 지금 이제 형상을 보면은 한 30% 내지는 한 50% 정도의 수익을 보는 분들은 거의 없고, 한 20% 정도의 수익, 예, 20%, 25% 정도의 수익을, 혹은 30% 정도, 이 정도 지금 수익을 확보를 하는 상태로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신고가 나면은 매도는 좀 별로 많이 없고, 예, 매수세가 몰려들면서 주가가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형상이 그 대표적인 그런 그 형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제 저점은 계속해서 지금 중간에 악재들이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저점은 이렇게 유지를 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주가는 사실 비슷해요. 다들 저점을 유지한 상태에서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간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이제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일단 1단계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돌파를 하면서, 예, 우선은 정고점 부근까지 이렇게 도달을 하는, 거기서 이제 주춤하다가 이제 역사상 신고가를 이제 또 갱신하는 이런 모습으로 가야겠죠. 예. 근데 그 1단계 모습은 지금 일단은 갖춰놨어요. 근데 이게 추세상 분석을 해보면 이게 좀 뭐랄까, 조금 이제 수월한 건 뭐냐면, 어떨 때 수월하냐면, 그러니까 이전에 바닥을 길게 다지다가 여기서 이렇게 좀 움직이다가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수월해요. 그러니까 바닥 기간이 이렇게 길죠. 근데 이 바닥 기간이 여기는 좀 짧아요. 이게 뭐냐면, 이 정도 바닥 기간을 만들었으면은, 자, 올라가서 이보다 짧은 기간을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이 기간보다 현재 이 기간이 더 길어졌어요, 조정이. 그러니까 여기도 작년도 보면은 이 조정 기간보다 이쪽 조정 기간이 더 길죠. 예. 이러면은 조금 이제 헷갈려집니다. 원래 이 조정 기간보다 여기 조정 기간이 좀 짧게,
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정 기간이 길어졌다는 것은 이제 뭐냐면,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여기서 어떤 이게 챕터를 나눠드렸잖아요. 얼마 전에도 제가 한번 이 챕터가 이제 넘어갔다. 이 챕터를 나누는 방법인데, 이 조정 기간보다 이제 조정 기간이 길어졌다면 이제 챕터를 이렇게 딱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이어서 보는 게 아니라. 또 뭐냐면 여기가 다시 바닥이 되는 겁니다. 바닥을 유지하다가 1단계 상승을 하고 2단계 상승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이제 조정 기간의 그 리미트를 이제 이미 넘어갔고, 이제 여기서 다시 이제 잡아가야 됩니다. 바닥을 여기다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닥을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거죠. 이 바닥이 유지가 될지 안 될지는 이것은 미지수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주가가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할지 안 할지가 미지수인 것처럼, 이 바닥 상태에서 이게 주가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이것은 미지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간 내에 그러니까 상승을 한번 이렇게 크게 했다가 뒤로 풀백이 일어나서 조정을 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기간이 너무 길어져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 기간이 오버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바닥을 잡고 여기서 올려야 돼요. 예.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서 바닥 기간을 길게 가져가기가 좀 쉽지가 않죠.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자꾸 이렇게 올라간다 생각만 하고 있지만 사실 내려갈 수도 있어요. 예. 이렇게 내려가서 다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뭐 완전히 한번 딱 찍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찍고 한 것처럼 찍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정을 이렇게 거친 다음에 뭐 간다던가. 근데 만약에 이제 이 바닥 기간이 지금 짧단 말이에요. 오버된 후에 챕터를 이제 새로 나누기 때문에 짧은 이런 기간을 바닥을 다지고, 이게 뭐냐면 한 이 정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이렇게 크게 반등을 시킨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조정이 글쎄요, 조금 한 달 반이나 한 2달까지도 좀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런 건데요. 요렇게 한번, 그러니까 바닥이 그냥 하루나 이틀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바닥이 이렇게 하루나 이틀 한번 이렇게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있죠. 뭐 그건 또 향후에 좀 추후에 봐야 되겠지만, 지금 일단 기본 형상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거래량이 줄고 있고, 근데 여기서 주가가 무너져도 사실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냐면 여기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무너지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275는 깨면 안 돼요. 그럼 형상이 무너져요. 예. 그러니까 주가는 상승을 한다. 그러면은 전 저점을 깨지 않고 신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반대로 하락을 할 때는 전 고점을 어떻게든 넘어보려고 막 애를 씁니다. 하지만 못 넘어요. 그러면서 이 지지점이 붕괴가 되면서 하락을 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상승은 반대죠. 예. 아무리 내려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전저점을 깨지 못하다고 그렇게 가다가 신고가를 돌파해서 올라가 버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뉴스 뭐 하나 보자면 보상 패키지 승인이 됐다고 하는데, 새로운 보상 패키지가 나왔다고 하는데, 주식시장에 뭐 주가 변동은 뭐 별로 이게 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것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거 있을 수도 있고, 좀 있다가 이제 나중에 한 하루나 이틀 정도 있다가 기관 투자가들이 나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안 된다. 일종의 뭐냐면 증자거든요. 증자는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리고 뭐냐면 어쨌든 증자는 안 좋은데 회사 사정이 아주 좋을 때, 엔비디아처럼 막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을 때, 그럴 때 증자를 하면 그래도 욕을 좀 들려, 뭐라고 많이 안 하는데, 회사 사정이 좀 안 좋은, 지금 뭐냐면 이 성장이 지금 그러니까 성장이 둔화 상태에 있잖아요, 테슬라가. 요번에 중국의 7월달 그 저기 7월에도 중국하고 유럽 판매가 부진했다고 하는데요. 이러면 이제 3분기가 좀 문제가 된단 말이죠. 전년 동기 대비 8.4% 감소했고, 예. 특히 이제 중국이 좀 잘 팔려야 되는데, 예, 그렇고 어쨌든 이 9,600만 주라는 어마무시한 양을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또 조건이 뭐냐면 27년까지 회사 CEO로 남아 있어야 된다 라는 조건인데, 그것도 조금 그래요. 2년이면 좀 너무 짧거든요. 예. 그리고 2030년까지 매도 양도 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했지만 세금 납부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다. 이거는 매도를 해도 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예. 머스크한테는 이 세금 납부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사실 그 머스크가 주식을 매도했을 때 이 세금을 내기 위해서 주식을 매도했을 때 그때 또 XAI 트위터를 인수하려고 막 그랬었죠. 근데 그게 다 세금에 관련된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매도하면 그거에 세금이 엄청나게 붙으니까 또 그것을 감안해서 더 많은 주식을 매도해야 되고 막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호재가 아니에요. 예, 악재예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2030년 정도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이 장기 투자를 할 때, 근데 27년까지라는 단서를 달아주면은 이건 안 되죠. 27년 8월에 가서 나 그냥 그만두겠다 이래버리면 안 되죠. 이건.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퇴로를 열어준 거잖아요. 출구 전략이라고 할까? 돈 다 챙기고 떠나버리면 안 되죠. 일종의 이제 악재인데 지금 별로 이렇게 인식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회사가 뭐 자사주를 매입하고서 갖다 주거나 뭐 증자를 하거나 어떤 방법을 쓰던 간 엄청난 비용이 들게 되어 있어요. 예. 어쨌든 머스크한테 주식을 줘야 되는데 결국에는 뭐 무슨 뭐 이상 뭐 이렇게 하건 저렇게 하건 또 뭐 몇 년에 나눠서 주건 이 비용 자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뭐 한 20조가 아니라 한 280조 되나? 예, 하여튼 그래. 증자를 하건 자사주 매입해서 뭐 갖다 주건, 예, 그 휘청휘청할 만큼의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테슬라가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는 상황에서는 괜찮아요. 예. 그래서 거기서 뭐 조금씩 그 돈을 이렇게 빼가지고 뭐 보상 패키지로 준다. 그건 괜찮은데, 그러니까 앞으로 돈을 많이 벌면 괜찮은데 앞으로 2년 내에 예를 들면 지금 요번에 뭐 38만 대 팔았다. 근데 이게 예, 한 55만 대로 올라온다. 분기당. 이렇게 되면은 이게 2년 내가 아니라 이게 당장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 그래서 돈을 쭉쭉쭉쭉 번다. 영업이익률이 막 쭉쭉쭉 올라간다. 그런 상황이 당장 한 1, 2분기 안에 나타나면은 그래도 이걸 그렇게 좀 이 악재를
좀 희석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당분간 이렇게 뭐 갑자기 막 한 1, 2분기 안에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막 올라갈 일은 별로 없단 말이죠. 근데 사실 이 말 속에도 참 무서운 말이죠. 앞으로 영업이익률이 쭉쭉 올라갈 일이 별로 없을 것이다. 이 말도 조금 참 애매합니다. 왜냐면 큰 공장을 하나 더 짓고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예전처럼 차이나 공장과 미국 공장 풀캐파로 돌리면서 오더 주문이 6개월씩 밀리고 사람들은 2개월에서 4개월씩 차를 대기하고 있다가 사야 되고, 한 500만원씩 가격 더 올리고 이런 분위기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분위기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공장을 하나 더 늘리고 새로운 시장, 그러니까 인도 같이 인구가 많고 이러한 어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서 회사 자체의 덩치를 늘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머스크는. 그리고 요번에 뭐 모델 3 뭐 라이트 버전, 무슨 모델 Y 롱 버전 약간씩 바꿔서 이제 그렇게 좀 팔려고 하고 있는데, 미봉책이에요, 미봉책. 회사가 결국에는 파이를 키워야 되면 제조업이기 때문에 공장의 양을 늘려야 되거든요. 근데 요새 뭐 관세다 뭐다 해갖고 복잡하죠. 그래서 그런 계획을 다 미래로 이렇게 지연시키고 미루어 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 와중에 한 2년이라는 시간은 금방 간단 말이죠. 근데 그 와중에 그렇고, 요번에 이제 11월 달에 이것을 뭐 또 이미 결정된 것 같기도 하지만 11월 달에 주주총회 뭐 해서 또 표결에 붙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일단은 이게 좀 복잡합니다. 11월에 주주총회에서 이게 또 통과가 뭐 되네 마네 하면서 또 작년에 있었던 일과 또 같은 일이거든요. 주주들은 또 머리 아프게 생겼어요. 통과되겠지 생각하면서도 이게 좀 껄끄럽단 말이죠. 혹시 안 되면 어쩌지? 하면서 분명히 머스크가 삐져가지고 돌발 행동으로 다 테슬라 CEO 그만둘 거야 막 이런 얘기 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기존의 그 델라웨어 법원과의 일을 이렇게 마무리해서 작년에 그 주주총회에서 깔끔하게 마무리했으면 이렇게 또 임시적인 이런 것을 또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임시적인 이런 것을 또 패키지를 이걸 왜 했나? 뭔가가 지금 추가로 필요했던 거죠. 한마디로 머스크가 짜증낸 거죠. 나 이제 테슬라 CEO 안 할래 당장.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사탕을 주면서 엄청 달랜 거죠. 뭐 추정입니다. 추정. 감사합니다.